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그리고 세계 경제 리더들이 지금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또 구글의 창업자가 자연의 힘이라고까지 부르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한 지점에서 만나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교차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 바로 다보스가 실시한 미래 설계도가 있고요. 그 설계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일 강력한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문장이죠. ���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CEO가 세계경제 포럼에서 던진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퍼즐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늘 딜레마였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 기술이나 데이터 주권을 좀 포기해야 했고, 반대로 우리 주권을 꽉 지키려고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를 막 밀어주고 끌어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막입니다. 세계 경제 리더들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 동력이 뭐냐면요. 바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과 우리 기술,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는 디지털 주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때문이죠.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 슬라이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기존 모델의 문제가 뭐였냐?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미국이나 중국의 몇몇 거대 기업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몽땅 집중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의존하면서도 이러다 우리 중요 데이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순에 빠졌던 겁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은 완전히 달라요. 분산형 컨스텔레이션.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여러 개의 작은 서버, 즉 노드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각 나라나 기업이 자기 노드는 자기가 직접 통제하면서 전체 네트워크랑 협력하니까 주권도 지키고 경쟁력도 함께 키우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분산형 모델이 그냥 좋은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었을까요? 핵심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예요. 기업의 진짜 핵심 경쟁력, 그 비법 소스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보안 문제 때문에 외부 클라우드에 함부로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AI 모델이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학습해야 합니다. 둘째, 속도입니다.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처럼 0.1초의 지연도 용납할 수 없는 곳에서는 데이터가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 하나를 시키려고 엄청난 전기를 쓰는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시설들이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쓰고 거기서 나오는 남는 열은 주변 동네 난방에 쓰는 게 훨씬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래는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분산형 디지털 세상 위에서 기존의 금융 자산들, 예를 들어 빌딩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어떻게 거래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빌딩을 뉴욕에 있는 투자자한테 단 몇 초 만에 팔 수 있을까요? 네, 바로 RWA, 실물 자산 토큰화가 그 해답입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증서, 즉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기술이죠. 이게 바로 낡은 금융세계와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잇는 핵심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구 기술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의 이 한마디가 증명합니다. 증권의 다음 세대는 토큰화다.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가장 힘센 사람이 공언한 금융의 미래, 그 자체인 겁니다. 모든 자산이 토큰이 돼서 24시간 잠들지 않고 거래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선언이죠. 이 표를 보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전통 금융의 심장부조차 이미 새로운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식을 사도 실제 결제까지 하루 넘게 걸렸고 은행 문 닫으면 거래도 끝이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엔진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가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즉시 결제가 끝나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간의 속도가 아닌 기계의 속도에 맞춰진 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새로운 청사진은 단순히 금융거래를 좀 더 빠르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경제 주체, 바로 AI 에이전트를 위해서 자산을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돈과 자산이 사람의 명령뿐만 아니라 미리 짜인 코드에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거래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새로운 금융이라는 철도 위를 달리게 될 엔진, 그 엔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 엄청난 힘, 인공지능입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이 말은 우리가 AI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AI는 우리가 만든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채로 세상에 풀어놓은 자연의 힘과 같다는 거예요. 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힘이 바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AI의 바음당대는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이제 AI는 그냥 우리 질문에 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내 여름휴가 계획 좀 짜줘 라고 말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실시간으로 항공권 가격을 비교하고 제일 쌀 때 예약하고 호텔 잡고 렌터카까지 결제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상황을 판단해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거죠. 심지어 여러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더 복잡한 일도 해낼 겁니다. 이 새로운 AI 패러다임에 가져올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의 자본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요. 세르게이 브린의 말처럼 어쩌면 아인슈타인보다 100배도 뛰어난 지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능을 가진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자, 기존의 낡고 느린 금융 시스템이 이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AI가 스스로를 개선한다는 것, 즉 더 똑똑한 AI가 그 다음 버전의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재규적 자기 개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한번 시작되면 AI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은 끝도 없이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쉬지 않고 요구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부에서 봤던 새로운 금융청사진이 제공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자원들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미래 금융의 설계도도 나왔고 그 위를 달릴 강력한 AI 엔진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실제로 연결하고 작동시킬 인프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미래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어쩌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35만 개 이상. 이건 어떤 거대 기업의 데이터 센터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평범한 개인들이 자기 컴퓨터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파이 노드의 숫자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소유한 게 아니죠. 이게 바로 세계경제포럼이 이론적으로만 그렸던 그 분산형 컨스텔레이션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와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는 현실 세계의 인프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노드들은 그냥 장부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파이의 네트워크 방식이 워낙 에너지 효율적으로 설계돼서 각 노드 컴퓨터에는 쓰지 않고 남아도는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그냥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집단적인 유슈 자원은 AI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말 그대로 글로벌 슈퍼컴퓨터처럼 쓰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마인드라는 회사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파이노드 네트워크가 분산형 AI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1750만 명. 이건 단순한 가입자 수가 아닙니다. 인터넷상의 유령 계정이나 봇이 아니라 신원 확인 절차, 즉 KYC를 통과한 진짜 사람의 숫자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파이 네트워크의 KYC 인증된 사용자 기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AI 에이전트 뒤에 책임질 수 있는 실제 인간을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신뢰의 단 역할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7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KYC를 완전히 통과했고 그중 1570만 명은 실제 블록체인인 메인넷으로 자신의 자산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준비를 마친
검증된 수천만 명의 경제 주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P, 바로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개발자들이 10분도 안 돼서 자기 앱에 파이 결제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개발 도구 SDK를 제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서비스를 사고팔고 수수료를 주고받는, 즉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 경제에 꼭 필요한 초고속 저비용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딱 맞춰줍니다. 다보스가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설계했다면 파이는 어떻게 그걸 구현할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셈이죠. 다보스가 분산 엣지 노드가 필요하다고 외칠 때 파이는 35만 개의 개인 노드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 중요하다고 할 때 파이는 KYC 기반의 개인 증명을 구축했고요. 기계 경제를 위한 결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 파이는 간편한 SDK를 내놓았습니다. 다보스가 컨스텔레이션의 조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제시했다면 파이는 신원, 자본, 컴퓨팅이 하나로 통합된 실제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세력들이 한 지점에서 만날 때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전체 이야기를 요약해 볼게요. 첫째, 세계 경제 포럼과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RW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진화하는 AI가 이 시스템을 움직일 막강한 엔진, 동력을 제공하면서 끝없는 자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이 모든 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이 검증한 노드와 결제 시스템이라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설계, 동력, 인프라, 이 세 개의 거대한 힘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융합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토큰화된 자산을 24시간 잠도 안 자고 거래하는 새로운 세상에 온다면 진정한 권력은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전통적인 자산을 가진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AI를 만드는 기술의 창조자일까요? 혹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무대, 즉 분산 네트워크를 실제로 운영하고 참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세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